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가 아니라 조금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해외 취업의 장점.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런던, 영국의 해외 취업의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히 자기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올해로 영국 생활 3년차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삼성 SDS라고 하는 삼성 계열의 계열사에서 총 3년 반 동안 자바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그 회사에서 동기로 만난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신혼여행으로 온 런던에 너무나 반하게 돼서 신랑과 함께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를 하고 영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후에 어떻게 하면 런던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런던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열심히 했어요, 신랑이랑. 그러다가 이제 약 2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도 퇴사를 하고 뭐 차도 팔고 전세금도 빼고 키우던 강아지까지 다 데리고 가지고 있던 가산을 정말 탈탈 털고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서 그렇게 해서 영국으로 오게 됐어요. 저는 다양한 길을 고민을 하다가 영국에 석사 유학으로 첫 입성을 했어요. 인턴십 과정 1년을 포함한 총 2년간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작년 10월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종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요. 취업을 하면서 회사 측에서 지원해준 영국 취업 비자를 통해서 런던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태까지 느꼈던 총 5가지의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해외 취업, 특히 런던에서의 해외 취업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멀티컬처럴, 멜팅팟입니다. 이 멜팅팟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팀에는 저를 비롯해서 영국인, 당연히 영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러시아인도 있고 프랑스인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우크라이나인도 있고 폴란드인도 있고 그리고 저 한국인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기준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모두 다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고 다 검은 머리에 진한 갈색 눈 아니면 까만 눈 그리고 비슷한 체격, 비슷한 외모, 비슷한 학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런던에 와서 좋은 거는 그런 것들이 정말 덜하죠. 왜냐면 모두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생김새도 너무나 다르고 이래서 어찌 보면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해방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라스 실링이 없다. 한국어로 흔히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유리천장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직급 이상이 되면 여성의 비율이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제가 봐왔던 건 보통 이제 과장 이후 과장을 지나서 차장부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경력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 높은 직급에서 일을 하시는 여성 간부들을 만나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영국에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조직도 상에서 높은 직급의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편이고요.
단적인 예로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제 치프 오피서, 뭐 흔히 말하는 C 레벨 간부들 있잖아요. 뭐 CEO, CFO, 아니면 뭐 COO 이런 간부들이 총 5분이 계신데 그중 2명이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그 두 분 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신 분들이고요. 조금이나마 영국에서 여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보다는 조금 더 승진의 기회도 많고 자유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다음 장점 포인트로도 이어지는데요. 3번째, 영국 취업의 장점. 플렉서블 워킹이 가능하다. 저는 한국에서 삼성에서 일할 때도 플렉서블 워킹 아워스 그게 적용이 돼서 조금 자유로웠던 편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그 플렉서블이라는 그 탄력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뭐냐면 워킹 프롬 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제도인데요. 집에서 근무를 뭐 일주일에 1번 아니면 2번 미리 말만 하면 되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있고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 장소, 업무를 얼마나 길게 했느냐, 야근을 몇 시간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얼만큼의 목표 달성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평가에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인 근무 제도가 도입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생 직장이 없다니 그게 무슨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평생 직장이 없다는 게 무슨 장점이냐면요. 이 영국에서는 되게 이직 문화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최소 뭐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은 이직을 하는 게 되게 평균적인 모습이고요. 그에 반해서 한국에서는 한 번 입사를 하면 그 중에 이직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특히나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되게 독특하고 튀는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한 번 입사를 한 직장을 평생 다니게 되다 보면 사람이 조금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다음 목표가 뭐지?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고 나는 뭘 해야 되지? 회사에서 주어지는 뭐 달성하라고 하는 그런 틀에 박힌 목표 말고 내 인생의 다음 계획으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이민을 생각하게 됐고 그게 아무래도 되게 결정적인 이민 준비의 시작이 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항상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올릴까 내가 무슨 기술을 배워야 내가 이 직장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맡아야 다음에 이직할 회사에서 내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까 자유로운 이직 문화가 만드는 계속적인 자기 개발이 저에게는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해외 취업의 장점은 5번째 바로 영어입니다. 제가 이제 영국 생활 3년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많이 영어가 늘었던 거는 저는 한국에서 영국에 오기 직전에 IELTS라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점수를 만들 때 보는 시험인데 그 IELTS 공부를 하면서 가장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그렇게 기본기를 다지고 실제로 영국에 와서
매일매일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또 다른 나라 언어로, 물론 완벽한 바이링구얼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물론 아직도 영어는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저한테. 영어 공부도 꾸준히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잘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를 해외 취업의 장점으로 꼽은 것은 이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환경에 있음으로써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든 영어를 쓰는 곳 아니면 뭐 글로벌 기업이 있는 곳에서 취업의 기회가 열리게 됐고요. 그리고 뭐 논문을 찾아보셨거나 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구글링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저명한 자료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영어로 먼저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원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원어로 된 논문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방대한 자료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영어권에서 취업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랑 같이 총 제가 생각하는 5가지의 해외 취업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물론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단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점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를 풀어볼 거고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블로그에 이제 저의 영국 유학 생활이나 영국에서의 취업 생활 등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 유학 아니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유학, 해외 취업 관련, 특히 개발자로서의 해외 취업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세요. 특히 뭐 IT 직종의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뵐게요. 안녕!